그죠? 자, 연립해서 풀 수 있는 건 다항함수에서 다 끝난 거야. 없어, 이제는. 니네는 다항함수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립해서 원하는 값을 구하는 건 되게 어렵다고. 게다가 식도 간단해지지도 않아요. 연립한다고 해서. 그래서 아까 같은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연립을 해서 그냥 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선택인데, 이런 특수한 경우, 뭐 2등분이라든지 뭐 몇 대 몇. 자, 비율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 이런 부분 같은 특수한 부분 같은 경우는 두 함수를 그려서 어떻게 생긴지를 찾아야 돼. 자, 어디까지만 그리면 돼요? 0부터 2분의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죠? 그죠?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잖아요. 즉, 아이씨, 잘못. 자, x가 0부터 파이니까 어디까지만 그리면 돼? 네,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면 되죠. 자, 까맣게 그릴게요. 자, 얘는 8번 그릴 필요도 없죠. 일단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자, 세타가 졸라 커봤자 2분의 파이. 그러니까 얼마만큼 이동한 거야? 세타만큼 평행 이동한 거죠. 게다가 세타는 양수예요. 그죠? 자, 그럼 이 코사인 그래프 그릴 때 어디에다 그려야 돼? 적당한 곳에다 그려줘야 되겠지. 그지? 자, 그런데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뭐가 되도록? 네. 2등분 되도록 코사인 함수를 여기다 그려줍니다. 그럼 당연히 2등분 되도록 그려준다면 안 시켜도 이런 식으로 그리겠죠. 이렇게. 자, 물론 이게 0이 될지 또는 여기에 더 떨어질지 그건 잘 모르겠어. 그림상으로 움직이지 않는 거 기준으로 2등분이 적절히 되도록 유출을 하는 거지. 자, 그래서 자, 최대값은 얼마니까? 코사인 파란 거 최대값 얼마니까? 1이죠. 언제 1이요? x가 언제 1이요? x-세타가 0일 때 1이죠. 시작점이 1이라고. 시작하는 점이 0,1이라고. 얘가 0이 될 때라고. x가 세타가 될 때 0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느 부분인지는 모르는데 결국 세타가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 즉 이 사이에 있다 이거야. 그럼 대충 이렇게 찍어서 뭐 하면 돼요? 네, 2등분 해주면 되죠. 이런 식으로. 자, 코사인 함수는 이렇게 떨어질 테니까. 됐나요? 그럼 니네가 눈으로 보다시피 여기 봐봐. 교점이 생길 수밖에 없죠. 2등분 되니까. 자, 그래서 이 교점을 기준으로, 이 교점을, 나도 모르는 교점을 기준으로는, 자, 이 까만 거, 누구예요? sin x지. 즉, 이 까만 부분의 넓이와, 자, 이 다음 부분 보자. 그럼 만약에 이 교점 이후로 보자면, 이 다음 부분이 여기가 될 텐데요. 그럼 그림하고 틀리지. 이등분이 아니잖아. 둘러싸인 부분에 아니야? 자, 다시 자 봐봐. sin x라는 까만 함수가 있는데 그 함수가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가라 그랬어. 즉 이 까만 이 무덤 모양을 누가 2등분하는 거야? 이 파란 선이 2등분하는 거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푸는 대로 풀면 이 교점 이후로 음과 양이 바뀌기 때문에 이 부분이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 빼서 그냥 적분하면 안 된다고. 눈으로 확인을 해줘야 돼요. 자, 그럼 누구까지 포함시켜야 돼요? 실제로는 2등분은. 이렇게 돼야 되죠. 실제 2등분은 이렇게 돼야 되죠. 즉, 이 파란 거하고 까만 거, 이게 넓이가 어떻다는 얘기야? 2등분이니까 같아진다는 얘기죠. 그죠? 자, 그럼 식 한번 세워봅시다.
자, 식 한번 세워봅시다. 자, 이렇게. 여기가 세타가 되겠죠. 세타. 그죠? 그래서 이 부분과 둘러싸인 부분이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 그럼 어딘가에 생기는 이 교점이 중요하겠네. 왜요? 자, 이 교점 기준으로는 파란 거 빼기 빨간 거. 그럼 이 까만색 색깔 똑같네. 자, 이 분홍색 부분이 넓이가 되니까 그 넓이가 얼마가 될 거라고? 당박? 자, 이 무덤 한 개 넓이가 얼마죠? 외우라 그랬지? 무덤 한 개. 자, 반쪽 무덤이 그럼 무덤 두 개니까 얼마? 2예요.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 즉 여기 어떠한 교점 알파를 기준으로 둘러싸인 부분 누가 더 큰가요? 인테그랄 알파부터 파이까지 누가 더 큰가요? 파란 사인 x가 더 크고요. 빼기 빨간 코사인 x 마이너스 세타가 더 작습니다. 됐나요? 자, 얘를 x로 적분을 해주면 이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된다고 얘들아? 자, 이 무덤 하나가 2라 그랬잖아요. 넓이 2등분이라며. 그럼 이 둘러싸인 부분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1. 됐나요? 자, 그럼 계산을 해봅시다. 자, 사인 적분하면 얼마? 네. 자, 계산은 하세요, 적분은. 자, 그래서 이 계산 결과가 1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자, 그럼 누가 필요합니까? 결국 이 알파, 즉 이 교점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 교점은 어디서고요? 사인 x와 누가 같아질 때? 코사인 x 마이너스 세타가 같아질 때. 자, 기억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인과 코사인이 같아지려면 누가 갓길이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된다고? 갓길이 더해서 얼마 나와야 된다고? 네, 90도. 저 2분의 파이 나와야 된다 그랬죠. 그리고 또 2분의 3파이도 있긴 한데, 그 2분의 3파이 같은 경우는 이 범위 내에 들어가지도 않잖아요. 이제. 자, 그래서 더해주면, 즉, 2x 마이너스 세타가 얼마 나와야 된다고? 2분의 파이가 나와야 된다고. 그냥. 자, 그럼 우리가 원하는, 자, 2x는 2분의 파이 플러스 세타가 되고, 자, 양대 2로 나눠주면, 우리가 원하는 이 교점 x, 여기서는 알파로 잡았죠. 자, 그래서 이 교점이 얼마가 돼요? 4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세타가 되죠. 있나요? 그럼 이제 알파에다가 누구 대입하면 돼요? 얘를 다 대입해서 네, 세타에 관한 식이 남겠죠. 그럼 각 변환해서 계산하면 누가 나와요? 세타가 나옵니다. 알았죠? 그냥 자, 그래서 이게 정석의 풀이라면 자, 지워도 돼? 계산 니네가 해. 자, 이게 정석의 풀이라면 자, 얘 의미를 한번 찾아보면 지금 이거 봐봐. 자, 얘는 이렇게 간단히 풀었죠. 의미를 잘 찾아서. 그렇죠? 응? 아니네. 내가 푼 거랑 똑같네.
얘는 내가 푼 거랑 똑같네? 자, 그럼 간단히 풀는 건 제가 정리를 해줘야 되겠네. 자, 보자. 자, 그래서 결국엔 이 둘러싸인 부분은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핵심적인 내용은 자, 이걸 정리 한번 해보세요. 내가 여기 정리해놨어. 물론 이게 숙제 교재로 다시 나올 거지만 심화라서 여기서 할게. 자, 물론 복습 교재에 다시 나갈 거지만, 그래서 이걸 꼭 알아둬. 자, 어떤 곡선이든, 자, 곡선과 X축에 둘러싸인 부분이, 즉, S1과 S2가 같다면, 두 X축과의 교점인, 즉, 시작부터 끝까지 다 적분해버리면 뭐가 된다? 똑같은 거니까. 0이 된다. 알겠니? 자, 그리고 이번엔 곡선과 곡선, 즉 둘러싸인 부분이지? 두 곡선끼리 둘러싸인 부분이지? 자, 그래서 두 곡선 사이를 둘러싸인 부분 같은 경우는, 말이 안 나와요. 자,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 같은 경우는 위아래가 어디서 교차해요? 이 교점 이후부터 교차하죠? 그죠? 자, 그래서 교점 기준으로 위아래가 교차하는데 어차피 이 빨간 부분의 넓이는 서로 같기 때문에 처음 교점부터 마지막 교점까지 적분하면 만나는 함수니까 그게 뭐라고? 빼라고. 그니?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아까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잘 봐. 자, 이 문제죠? 자, 얘는 방금 좀 편한 거를 정리를 못하는 게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움직이지 않는 얘를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 곡선이 2등분 시킬 뿐이지. 즉, 문제 잘 들어. 두 곡선, 빨간 거와 파란 게 이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이 아니라 원체 있는 이 빨간 부분, 이게 X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이 있는 부분, 즉 움직이지 않는 이 부분을 이 함수가 2등분했기 때문에 얘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더라? 아까처럼 그림 그려서 할 수밖에 없더라. 그럼 안 되는 거 아닌가? 돼요. 잘 보세요. 자, 이 부분은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죠. 자, 그리고 그림까지는 똑같아요. 뭐 이렇게 예를 들어 된다고 치자. 그래서 이 넓이가 2등분 된다면 분홍색 부분 알파라고 하고, 자, 이 초록색 부분 베타라고 하자. 알파, 베타가 서로 어떤 거야? 같아지는 거죠? 그럼 베타는 둘씩 뺀 거죠. 그치? 그럼 그게 베타죠. 그럼 원래는 어디 있어야 돼? 아까 둘러싸인 부분 보려면 여기 있어야 되지. 자, 얘를 감마라고 한다면, 그죠? 원래는 0부터 파이까지, 즉 인테그랄 0부터 파이까지 두 함수 뺀 거, 즉 sin x 그리고 코사인 x 마이너스 세타,
자, 물론 절대값을 씌워야 넓이가 되겠죠. 자, 이게 원래는 감마 플러스 베타일 거라고. 두 곡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은. 그죠? 그죠? 자, 근데 알파랑 뭐랑 같대? 베타랑 같다 그랬지. 그럼 감마 플러스 베타가 뭐니까요? 알파니까요. 그렇죠? 자, 그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결국은 어딘가에 있는 끝나는 점에서 또는 아까 보다시피 이 교점, 자, 여기 교점의 좌표를 t라고 할게요, 이번에. 그죠? 그래, 안 그래요? 자, 요 교점, t를 통해서도 얘기할 수가 있더라, 이 얘기야.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감마는, 그지? 여기서 여기 빼고, 그지? 거기다, 누구? 얘를 더해주는 거기 때문에, 결국엔 무엇이 되냐면, 이 파란 부분에 대한 넓이, 즉, 코사인, 세타 x 마이너스 세타에 대한 넓이가 그냥 돼버려. 어디까지는? 이 교점 t까지는. 그렇지 않나요? 자, 그리고 나서 교점 t 이후부터는 이 파란, 즉 초록색 부분만 베타인데 실제로는 누가 더 껴들어 있어? 이 부분이 더 껴들어 있죠? 그렇지 않나요? 이 부분이 더 껴들어 있죠? 그럼 이 부분은 또한 뭔데? t부터 얘가 0이 되는, 즉 이 절편까지 적분한 게 된다. 그래서 얘만 쏙 빼주면 끝나요. 이게 더 어려운가? 자, 그래서 이게 더 어려우면 조금 쓰기 좋은 문제가 있는데, 자, 유제 7번 봐봐. 밑에, 니네 교재에 있는 유제. 14-7 이거. 자, 이게 내용이 조금 어려우면 방금처럼 뭐 기본적으로 풀고요. 자, 얘는 우리가 지금 식 세운 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아예 개형을 줬죠. A와 B가 넓이가 서로 어떻다고? 같다고. 그죠? 자, 그럼 1부터 K까지 그리고 K부터 2제곱까지 적분을 각각 하면 서로 어때야 돼? 같다가 나오겠죠. 즉 일단 기본적인 기본 풀이를 생각해 볼게. 인테그랄 1부터 K까지 누구요? 함수는 뭔데요? 네. 이 넓이와 누가 같다고? 인테그랄 K부터 2의 제곱까지 x분의 ln x. 자, 그리고 두식 계산하면 될 거라고. 이해돼요? 자, 그럼 얘를 조금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자, 이 문제를 조금 더 편하게 생각을 해보면, 아, 근데 이거 니네가 할 수 있을까? 자, 뒤에 내가 연습 문제에서 다시 해줄게. 이거는 조금 생각하기 너무 어려울 것 같아. 이거를 이렇게 보는 거야. 야, 잘 봐봐. x 제곱 ln x와 x의 곱으로 보는 거야. 이게 뭘 뜻하냐면, 자, 임의의 함수 fx가 여기 있어요. 그럼 여기 위에 점은 여기가 좌표가 x라면 x, fx지. 그래서 x 곱하기 fx는 이 얘기가 돼. 밑변 곱하기 높이에서 이 사각형의 넓이가 되거든. 근데 이것까지 지금 생각해서 하면 너무 복잡할 것 같아서 얘는 그냥 그 기본 풀이로 끝내고, 잘 봐. 자, 쭉 넘어가면 연습 문제 봐봐.
이런 거 한번 보자. 자, 연습 문제 13번 같은 거 별표 쳐져 있죠? 근데 이것도 다 풀이 올릴 건데, 아마 다음에 올릴 것 같아. 자, 이런 거 같은 경우에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거지. 아까. 얘는 좀 보기 좋을 거야. 자, 이것도 함수 맞지? 그래서 두 함수가 둘러싸인 부분이지? 자, 얘는 빨간색이야. 그리고 문제에서 준 건 까만색이라고 치자. 자, 그럼 두 개를 연립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두 개를 연립한 식을 hx라고 할게요. 자, 연립은 두 개 빼는 거죠. lnx 빼기 k가 될 거야. 두 식 빼는 거에 연립이니까. 그럼 어디서 어디 뺀 거예요? 까만 거에서 빨간 거 뺀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여기는 근데 서로 값은 같죠. 그래서 이런 건 이런 식으로 하는 거지.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 익스포넨셜까지 lnx 마이너스 k dx 이렇게. 그럼 이 값이 얼마 나와야 된다고? 네, 이런 식으로 써먹는 거예요. 알았니? 좀 편한 거를 이용해서 다시 설명을 해봤어. 자, 그럼 여기까지 다 했으면 이제 역함수로 둘러싸인 부분에 대한 부분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이건 여기서 잠깐 설명을 하고, 자, 우리가 진도가 아마 오늘 다 끝나고 다음 시간부터 그 기본 문제나 연습 문제 내가 숙제 준 거 있죠? 그거 못 푼 것들 또는 질문한 것들 이제 개개인별로 질문을 받을 건데 그때 한번 심화 또 정리해서 또 한 번 더 나가는 시간이 있을 거야. 그때 다시 한번 다루긴 할 건데 그러니까 지금 간단하게 맛만 봐. 자, 이 자체는 쉬운데요. 이게 활용이 되면 되게 생각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그것 또한 아까 교재 잠깐 봤죠, 여기. 심화해서. 네. 자, 이렇게 어려운 것까지 다 넣어놨어. 이렇게 쭉. 뭐 이런 좀 어려운 문제까지. 기본적인 거 다 하면, 요거 우리가 두 번째 시험 대비할 때 이런 거 할 거야, 다시. 그래서 내가 맨날 말만 하고 넘어가 버리니까, 우리가 정리가 안 되는 것 같아서, 실제로 이제 심화편, 전에부터 계속 아이디어 노트 주면서 거기에 심화편 꼭 있잖아, 하트 모양으로. 이번에는 또 그것도 못 알아먹을 것 같아서 심화는 심화라고 써놨어요. 그럼 그것만 다시 정리를 하면 돼요. 자, 그럼 먼저 얘부터 보자. 자, fx에 lnx라는 간단한 함수인데 사실 역함수도 구할 수도 있죠. 근데 얘가 복잡해지면 복잡할수록 역함수는 어때? 구하기가 더러워진다고. 그래서 최대한 fx와 역함수 문제에 대한 인테그랄 내용이 나오면 원함수를 해결해줘요. 그래서 얘는 쉽지만 역함수가 쉽지만 모른다고 치고 이걸로 연습을 해야 돼. 그래서 잘 들어. 자, 그래서 원함수 개형으로 무조건 누구도 해결해야 돼? 이 부분도 해결을 해줘야 돼. 꼭! 자, 여기서 연습이 돼야지 심화편을 나갈 수 있어요. 잘 들어. 자, 어려운 건 아니야. 자, 먼저 얘부터 한번 살펴보자. 자, 얘는 뭐 계산하기 쉽죠? 그죠? 1부터 2제곱까지 lnx dx. 자, 그런데 우리 이거 외웠다면 뭐 바로 넣고 계산하지만은 이거 어떻게 접근하라 그랬죠? 이거야말로 역함수 또 이용해서 접근하라 그랬죠? 자,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 자, 이렇게 그린 건 뭐가 돼요? 원함수예요? 역함수예요? 원함수 맞죠? 자, 그런데 자, 이거 1학년 때 했는데 혹시 모르는 사람들은 다시 한번 봐. 자, 축을 바꿔버리면 이게 또 역함수가 돼버려요. x, y 대칭이 있기 때문에 알겠니? 자, 그럼 이 역함수의 세계에서 누굴 생각하냐면 자, 먼저
1부터 2제곱. 자, 얘는 원함수의 x예요? 아니면 역함수의 x예요? 원함수의 x죠? 자, 실제로는, 즉, 이렇게 바뀌기 전에는 무엇이었어요? 축 바뀌기 전에는, 이거였죠? 그래서 1부터 2제곱까지 실제 표시하면 여기 1이고 2제곱은 뭐 2쯤 될 거야. 자, 그래서 나온 함수 값은 또 얼마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됐어요? 그럼 여기는 또 함수 값이 0이겠죠? 됐나요? 그럼 이거 보면서 느껴야 돼. 그럼 원함수의 세계에서 표시를 하면 이 파란색 부분이 되죠? 네, 맞아요? 자, 그럼 이제 역함수 못 그린다 치고 얘를 이제 잘 들어. 축을 바꿔서 이 자체를 역함수화 시켰어. 그래서 이제 이 식은 의미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 개형이 바로 무엇이 됩니까? 네, gx의 개형이 되는 거야, 확실히. 그럼 여기 보세요. gx는 0부터 어디까지요? x에 대해 접근한 거지. 그럼 x축 봐봐. 어디부터 어디까지야? 0부터 2까지. 표시해봐. 어디에요? 자, 그럼 두 개를 뭐 하래? 자, 그럼 이 문제의 의미를 알겠어? 자, 다시. 자, 무조건 어떤 역함수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원함수의 개형으로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이 파란색 같은 경우는 원함수 실제로 그려서 파란색 부분을 색칠을 해본 거야. 자, 그 다음에 이 빨간색 부분 같은, 이 별표 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역함수를 사실 그려야 되지. 실제 알고도 있는데, 물론 그리면 되겠지만, 함수가 점점 역함수 구하기 더러운 모양으로 주기 때문에, 원함수에서 역함수의 냄새를 맡아서 원함수의 개형을 통해 역함수를 찾아야 돼. 그건 어떻게 찾는다고? 바로 축을 바꿔서 찾는다고. 그럼 축 바꿔서 이제 0부터 2까지니까 여기가 이제 x가 되죠. 0부터 2는 여기 있잖아요. 그럼 표시해보면 이 부분이 역함수에 대한 넓이가 되잖아. 그럼 얘는 결국 무슨 넓이랑 똑같아? 직사각형 넓이랑 똑같죠. 가로가 얼마? 2제곱. 세로가 얼마? 2. 돼요? 그래서 정답은 자, 이렇게. 그냥 자, 그래서 우리는 쉬운 함수 같은 경우는 뭐 역함수 구하면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런 건 없다고요. 자, 이제 그런 건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줘야 돼? 문제 의미를 잘 찾아야 돼. 자, 그럼 한번 연습 한번 해보자. 자, 14-9번 같은 역함수 찾기 더러운 거를 보면 알겠지. 그럼 니네 실제로 이거 역함수 찾아봐.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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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다니까? 간단하게 생각해. 야, 역함수 못 그리냐? 알아. 역함수 뭐야? 이거잖아. 근데 이걸 못 그리지. 이거 y는으로 고칠 수 있어요, 양함수? 못해. 그러니까 하는 말이야. 역함수까지는 된다니까? 근데 이거 어떻게 표시하냐고. 그러니까 누굴 이용하라고? 누굴 이용하라고? 원함수 개형을 이용하라고. 알았니? 자, 그럼 먼저 원함수 개형부터 꼭 그리세요. 시작. 연습해봐.
모양 어떻게 그릴까 그랬죠? 아, 복수 좀 하라니까, 진짜. 아, 니네 지금 그 증강도 언제까지 할 건데. 아우, 진짜.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로? 물론 뭐 한 번에 그려도 상관없긴 해요. 자, 교점은 있는데요. 보호 변화 있어요? 없다니까. 교점은 있는데요. 보호 변화 없어요. 왜요? 접해서요. 그럼 얘는 뭐가 돼요?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이거? 자, 얘는 이제 프라임의 개형이랑 일치할 텐데 프라임의 극값이 곧 뭐가 돼? 전국점이 되죠. 그죠? 자, 그럼 얘는 극값이죠? 프라임의. 어떻게 알아요? 제일 작은 것끼리 계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얘가 변곡점이라는 거 뻔히 알아요. 그럼 함수 fx는 이제 누굴 기준으로 그릴 수 있어? 변곡점 어디? 파이를 기준으로 그릴 수 있어. 그럼 얘 대입해봐. 파이 콤마 얼마야? 얼마? 즉 얘는 어떤 함수야? 파이 콤마 파이에서 변곡점을 가지는 함수예요. 자, 그럼 이제 변곡점 가지는 건 알겠는데, 자, 파란 거에서 빨간 거 뺐더니 다 플러스죠? 계속 증가하는 함수요? 아니면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함수요? 네, 계속 증가하는 함수죠? 그럼 문제는 이렇게 증가하냐? 또는 이렇게 증가하냐? 변곡점이니까 증가는 증가인데 이건지 또는 볼록성 또는 이건지 모르지. 아래로 볼록한지 위로 볼록한지 모르지. 어떻게 알아요 이제? 그렇죠. 두 번, 한 번 더 미분하세요. 자, 이미 한 번 미분한 것 자체가 편하잖아. 자, 그럼 볼록성은 어떻게 돼? 어떻게 돼? 볼록성은 어떻게 돼? 잘? 자, 이렇게 되죠. 자, 그럼 변곡점은 내가 뭐라고 했어? 대칭이라고 했지. 기억나요? 점대칭이라고 했잖아요, 변곡점은. 근데 그게 실수 전체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떤 구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지. 야, 이 대형 봐봐. 프라임 대형. 자, 이 모양 자체가 어때요? 2차 함수 모양처럼 값이 동일하게 파이를 기준으로 같이 변하죠. 마이너스 1은 똑같고요. 그럼 이 값도 같이 변할 거야. 또 똑같이. 그럼 얘는 결국 실수 전체 어디? 변곡점에서 대칭 도형이다. 자, 그래서 근데 우리가 어차피 필요한 건 파이부터 어디까지요? 2파이까지잖아요. 됐나요? 됐나요? 자, 그럼 이제 지금 이 그림이 fx예요. 그럼 이거 해석하자. 역함수를 gx라고 한대. 그럼 gy는 뭐예요? 여기서 y는? 자, 여기서 y는 fx예요, gx예요? 자, 그럼 g 도트 fx란 뜻이지. 서로 역함수니까 합성하면 그죠? 그죠? 서로 역함수니까 합성하면 x죠. 그렇지 않나요? 즉
결론은, 어차피 이 모양은 누구에 대한 또 역함수의 역함수구만. 역함수의 역함수구만. 그럼 얘는 그냥 뭐라고 보면 돼? 네. 결국 fx. 즉, 어디부터 어디까지 접근하라는 거야? 파이부터 2파이까지 접근하라는 거야. 그럼 누구예요? 자, 이 넓이. 맞아요? 틀려요? 야, y라니까. 파이. 여기지, 이거. 이거라니까. 알았냐? 그래서 실제는 얘는 이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역함수는 또 구하기가 더러우니까 뭘 이용해요? 무엇을 이용해요? 이 빨간 거 이용하죠. 자, 빨간 거씩 불러보자. 인테그랄 어디부터 어디까지? 네, 파이부터 2파이까지 fx dx 맞죠? 이게 빨간 거죠. 자, 어디서 빼면 돼요? 그렇죠. 어디 네모칸이요? 자, 이 까만 직사각형에서 빨간 거 빼고 그리고 여기 네모칸도 빼면 되지. 그럼 누구만 남아요? 딱 파란 것만 남죠. 됐나요? 자, 식 세워놓고 계산해봐. 됐니? 자, 그래서 이게 정석이라면 야, 내가 이렇게 알려줬냐고. 아니죠. 잘 들어. 우리는 이것 또한 하기 귀찮아서 얘를 뭐로 봅니까? 이렇게 보죠. 연립했다 치고 연립하기 전식으로 분리하잖아. 누구 자체를? fx 자체를. 알았냐? 그럼 결국 sin x와 마이너스 x라는 두 함수가 뭐 하는 거? 빼기. 둘러싸인 부분이란 뜻이야. 자, 그럼 얘를 그려보자. 잘 들어. 자, 이제 8칸 안 그릴게. 다 잘 하니까. 그렇죠? 자, 마이너스 x는 어딜 지나요? 0,0. 그럼 더 이상의 교점이 있나 없나 찾아봐. 어떻게 알아요? 기준은 뭐라 그랬죠? 공통접선이라고 얘기했죠, 분명히. 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점은 어디서 나와요? sin x에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거. 자, sin x 미분하면 코사인 x가 되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 나오는 건 딱 어디밖에 없어요? 즉, 여기서는 접선인데 0,0을 지나야 되니까 얘랑 똑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평이 이동한 거죠. 즉, 더 이상 맞나 안 맞나? 더 이상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즉 0,0에서 딱 하나 만나고 더 이상은 안 만나. 왜? 얘랑 얘는 평행하니까. 그죠? 자, 그럼 얘기해보자. 자, 우리는 어디부터 어디까지를 알고 싶어? 파이부터 2파이까지를 알고 싶어. 야, 보여 안 보여 이거? 얘들아, 이거 보여 안 보여? 무슨 꼴? 우리가 원하는 둘러싸인 부분은 이거 맞죠? 그럼 무덤 모양은 넓이가 얼마나 그랬죠? 무덤 모양 넓이는 2개니까 2죠? 사다리꼴은 얼마예요? 윗변. 자, 이거 y는 마이너스 x야. 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파이. 2파이 대입하면 마이너스 2파이. 됐나요? 맞지? 자, 그럼 사다리꼴 넓이. 자, 얘는 높이는 파이에서 2파이니까 넓이니까 다 양수치에서 계산하면 되지? 얼마야 그래서? 너무 어렵냐? 자, 이게 사다리꼴 넓이죠? 여기서 누굴 빼면 된다고요? 네. 이게 바로 아까 식 세워놨던 누구예요? 파이부터 2파이까지
파이부터 2파이까지 fx dx예요. 됐나요? 네모칸 안에서 2개 빼면 되잖아. 근데 바로 나오잖아. 자, 물론 이거 뭐 접근하는 거 어렵지도 않잖아. 2분의 1 x제곱, 그지? 마이너스 코사인 x. 자, 해서 파이 하고 2파이 넣고 계산하면 되잖아. 그럼 이건 안 맞다. 근데 누가 더 빠르겠냐? 너네 사다리꼴 넓이 못 구하냐고. 그리고 무덤 모양 안 외웠냐고. 그래서 이런 간단한 꼴 같은 경우는 제발 좀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습관을 많이 들이길 바래. 꼭 자, 그럼 오늘 마지막. 야, 근데 늦게 안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아직 40분이나 남았는데. 이것만 하면 끝나는데. 자, 얘도 심화편만 무지막지하게 많아서요. 이 자체는 내용이 얼마 안 돼요. 자, 입체 도형의 부피야. 자, 우리 넓이 했으니까 이제 부피로 확장시킨 거야. 야, 잘 생각해봐. 넓이는, 일단 길이부터 하자. 야, 길이는 누가 모여서 된 거예요? 네, 점이 모여서 길이가 되죠. 자, 그럼 길이가 모여서 누가 되나요? 길이가 모여서 넓이가 되죠. 그럼 넓이는 누가 모여서? 선이 모여서 넓이가 되는 거야. 그럼 당연히 부피는 이제 뭐겠죠? 네, 넓이가 모여서, 즉 면이 모여서. 자, 면이 모여서, 단면이 모여서 쭉 쌓아 올리면 그게 바로 뭐가 돼요? 부피가 되죠. 그래서 실제로 니네가 직육면체 부피는 초등학교 때 배웠잖아.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그럼 이게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자. 자, 분명히 어디에서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자르면 직육면체 같은 경우는, 야, 이거 진짜 못 그리겠는데. 너네 혹시 그릴 수 있냐? 자, 일단 마음의 눈으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보도록 하세요. 이게 많이 나아집니다. 자,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어딘가에서 한번 잘라보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죠. 밑면에 평행한 평면으로 잘라보자. 자, 그래서 얘가 어떤 x번째 단면적 서피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그럼 어디서 자르나? 얘는 일정합니까? 다릅니까? 그래서 이 넓이가 몇 개 있냐? 그 몇 개는 원래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봐요. 자, 이 일정한 도형은 항상 이 점을 가집니다. 무슨 점? 무슨 점? 자, 이 점이 무슨 점이에요? 사각형, 직사각형의 이 점. 무게 중심! 내 말 틀려요? 니네 책 안 돌려봤냐? 이거 중학교 때 하잖아. 응? 무게 중심. 자, 그럼 이 무게 중심의 개수를 생각해봐요. 얘들아, 이 무게 중심의 개수를 생각해봐요. 잘 생각해봐. 이 무게 중심의 개수를 생각해봐요. 이 점이 모여서 아까 뭐가 된다고 그랬죠? 니네가 분명히? 그럼 결국 무게 중심의 개수가 누구랑 일치하게 돼? 그래서 밑넓이 곱하기 높이야. 이해되냐? 자, 그래서 이런 우리가 여태까지 배웠던 게 적분식으로 생각해서 이 점이 몇 개 있냐? 걔를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점이 몇 개 있냐가 바로 dx가 되는 거예요. 쌓는다고. 그럼 누구를 쌓냐? 단면적. 그게 fx가 되는 거고.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 쌓냐? 그게 점의 위치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변하냐? 그걸 보자는 거야. 근데 이렇게 무게중심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건 대학교에서 배울 거야. 파토스 불진정인가 그럴걸? 근데 옛날 하도 오래돼서 기억이 잘 안 나는데요. 어쨌든 그건 대학교에서 다시 배우니까요. 자, 우리 고등학교 걸 배우자고. 그럼 이제 고등학교 건 무엇이 중요하냐면 바로 자, 지금 이 그림처럼 무엇이 중요해요? 단면적이 중요해요.
근데 이 단면적이 맘대로 막 바뀌면 니네가 알 수 있냐? 절대 모르지. 즉, 이 단면적이 쌓는 방향.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아요? 쌓는 방향.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아요? x가 a부터 b까지 쌓아요. 그럼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누구? x를 쌓아요. 그럼 누굴 쌓아? 누굴 쌓아? 함수. 그 함수는 누구예요? 바로 이 단면적에 대한 뭐에 대한 함수? 변수가 x니까 x에 대한 함수. 그렇냐? 그럼 결국 우리는 이 빨간 거는 경험적으로 알 수가 있을 테니 누구 구하는 게 핵심이 돼버려? 이 단면적이 쌓는 문자에 관해서 어떻게 식을 세울 수 있는지 그게 핵심이 되는 거라고. 결국 단면적 구하기가 부피 해결의 키 포인트예요. 왜? 쌓는 건 방금도 니네 대답 잘 했잖아. 보면 안다고 어디 어떻게 쌓아야 될지. 즉 dx 부분과 구간은 문제에서 자동으로 주어지기 때문에 니네 보면 알 거라고. 그럼 결국 문제는 이 단면적 구하는 게 문제가 되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부피가 될 거예요. 됐니? 볼륨. 자, 그럼 일정하게 단면적이 변해야 되겠죠? 그냥 막 저따로 변하면 니네가 할 수가 있어요? 절대 없죠. 그래서 그게 다 함수로 줄 거라고. 왜? 우린 고등학생이니까요. 자, 여기는 이제 구분구조법 설명을 했는데요. 지금 내가 설명한 게 이거예요. 이 단면적을 다 더해서 얼마만큼 다 더해서 개수만큼, 즉 델타 x만큼. 이게 개수죠. 아까 봤죠? 무게중심. 네. 자, 그럼 여기도 똑같이 할 수가 있어요. 잘 보세요. 413쪽. 자, 그럼 여기 표시해 있지? 표시돼 있지? 표시돼 있지? 그럼 진짜로 어떻게 쌓아야 될지 보이지? 얼마만큼 쌓아야 돼요? 0부터 x가 h만큼. 내 말 맞아요? 즉, 이렇게 쌓는다고. 자, 그래서 인테그랄 여기부터 바로 쓰면 되지. 0부터 h. 왜? 이 길이만큼 쌓아야 되니까. 그럼 누굴 쌓냐? 바로 이 단면적의 넓이를 생각을 해야죠. 자, 이 단면적의 넓이는 누구랑 비례합니까? 자, 이 삼각형 두 개는 닮은 맞죠? 자, 그럼 몇 대 몇 닮은? 몇 대 몇 닮은? 그쵸, 여기 또 있어. 준만한 게 x고요. 큰 게 h고. 즉, 두 개는 닮은 비가 x 대 h예요. 닮은 비야, 닮은 비. 닮은 비야. 넓이의 비는? 여기 넓이 구하는 거잖아. 넓이의 비는 제곱하죠? 자, 제곱하면 x제곱 대 h제곱. 돼요? 비율이니까 얘를 다시 뭘로 바꿔줘? 분수로. 됐죠? 아이씨, 얘들아. 3대 1, 이거 분수로 바꿔봐. 1분의 3이지. 이거 모르는 사람 없잖아. 초등학교 때 했잖아요. 설마. 자, 그래서 이렇게 분수로 바꿔주면 결국 누가 나와요? 이런 닮은 비가 나오죠. 그럼 밑넓이가 얼마라 그랬어요? 밑넓이가 여기서 A라 그랬죠? 여기 써있죠? 밑넓이가 A. 그죠? 그럼 닮은 비 곱해주면 우리가 원하는 누가 나와요? S 오브 X가 나오죠. 됐나요? 자, 그럼 인테그랄 0부터 H까지 S 오브 X가 H제곱분의 X제곱 A. X, 그럼 H제곱 A는 다 숫자니까 앞으로 튀어나가고. 맞죠? 적분 실행하면 뭐 0은 뭐 빼면 0이니까. 자, h 세제곱. 그럼 약분하면 뭐가 돼요? 3분의 1 뿔의 부피. 3분의 1
3분의 1 빗넓이 곱하기 높이가 남죠. h 세제곱 여기 제곱끼리 약분되잖아. 그럼 3분의 1 남고 됐나요? 네,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결국 누구 구하는 게 키포인트였어 진짜. 자 이런 관계식을 니네가 찾아내서 이제 단면적의 넓이를 x에 관한 식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겠지. 자 거기 밑에 쌤이나 보이지? 자, 이거 내가 따로 내 교재에 다시 정리해놨으니까 그거 한번 보도록 해. 단 이번 시험에서 선생님이 얘기하면 학교에서 그러니까 꼭 수업을 잘 듣고 특히 부피 쪽 나갈 때 회전체 얘기를 하는지 그럼 만약에 얘기를 했다면 물어봐 아예 선생님 이거 시험에 나와요? 회전체 교육과정 왠데요? 나와요? 그럼 정확히 얘기를 해줄 거야. 알았니? 꼭. 자 그럼 필수예제 7번 봅시다. 자 문제 읽어보니까 자 두 변의 길이가 모두 2인 직각 삼각형을 밑면으로 높이가 4인 직각 삼각뿔의 모서리가 x축 위에 있도록 놓여져 있다. 자 그럼 어쩌고 저쩌고 어쩌고 결국 뭐 구하래? 높이 구하지. 자 밑줄 그냥 나온 게 아니죠. 즉 우리는 누굴 구해야 돼요? 단면 구해야 되는 게 문제였잖아. 근데 이 단면에 대한 성질이 나와 있죠. 어디로 자르면? 네, 그래서 항상 이렇게 줍니다. 친절해요. 다 그래. 다 그렇게 주게 돼 있어 이제는. 자 그래서 하란 대로 하자. 자 어디로 자르라는 소리야 얘들아? 단면을 네 x축의 수직. 그럼 x축의 수직은 이렇게 그리죠. 어우 너무 비틀었다. 너무 비틀었다. 네, 이 정도면 보이죠? 자, 왜 중간에 잡았어요? 뭐 때문에 그래요? 자, 왜 중간에 잡았어요? 이것도 구분구조법의 일종이기 때문에 K번째 생각하는 거야. 그게 K 대신에 이제 뭐가 돼요? X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럼 이렇게 자르면 X축의 수직인 평면 자르면 단면은 뭐라 그랬어? 단면은 뭐라 그랬어? 직각 이등변이라고 그랬죠. 그럼 이게 직각 이등변이니까 누가 같을까? 이게 같겠지 뭐. 안 같아 보여도 같겠죠? 그렇죠? 그럼 이 파란색 변의 길이를 알고 싶으면 직각 이등변이라고 분명히 줬기 때문에 누구만 구하면 돼? 요것만 구하면 돼. 얘하고 자 이건 바로 보이지? 자 몇 대 몇? 자 이게 x축이니까 자 이거 초록색 보여? x대 x대 긴 건 누구예요? 여기서 h는 네 됐나요? 됐나요? 아 그럼 다 나왔네. 그럼 짧은 게 x고 긴 게 4였으니까 이게 닮은 비가 될 거고 넓이의 비는 뭐가 돼요? 네, 16분의 x 제곱이 될 거죠. 그치? 그럼 누구에 대한 단면적? 제일 큰 게 누군데요? 이거죠? 그럼 이 얼마?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x 오브 x가 8분의 x제곱. 이렇게 한다는 거. 자, 그럼 내가 아까 문제 보면 쌓는 부분은 자동으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어디부터 어디까지 쌓아요? 0부터 4까지. 그렇죠. 8분의 x제곱 x. 됐나요? 자, 근데요, 내가 중요한 말을 또 안 할 수가 없는데, 물론 교재에도 있지만, 잘 듣고 채워봐.
얘들아, 너는 왜 이렇게 하냐? 시키니까 한 거지, 연습 삼아. 근데 실제로 니네가 시험 문제에서 맞닥뜨렸다. 그럼 얘는 절대로 이렇게 풀면 안 돼요. 왜 그런지 보자. 어? 이게 수직 있겠네? 그렇죠? 민넓이가 누구야? 얘네. 그럼 민넓이랑 높이하는 삼각뿔이잖아요. 3분의 1. 민넓이가 얼마라고? 높이가. 니네 이렇게 구했어야지. 이해돼요? 자, 그럼 내가 여기서 얘기한 거를 잘 생각해서 이게 다 되나? 잘 생각을 해. 어떨 때만 돼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떨 때만 돼요. 문면과 높이, 항상 수직을 이뤄야지 됩니다. 얘가 이런 식으로 뭐 피사의 사탑처럼 뭐 기울어져 있으면 어떻게 그리지? 이렇게 기울어져 있으면 이 높이가 얼마가 될지 확실히 알 수가 없잖아. 실제로 뭐 높이는 이렇게 여기에 찍히겠죠, 실제. 그래서 이게 90도가 되겠지. 그래서 뭐 여기 이런 식으로 뭐 구할 수 있긴 하겠죠. 근데 이건 기하배트에서 할 내용이니까. 돼요? 자, 그래서 결론은 니네는 여태까지 배웠던 부피 공식을 사용하려면 누굴 확인해 줘야 돼? 항상 문제에서 먼저 인면과 높이 역할을 하는 놈이 수직을 이루고 있는지, 수직이 아니면 방금처럼 19에서 하고, 수직이면 네, 방금처럼 중학교 부피 공식으로 끝내세요. 그럼 이렇게 물어보면 또 요건 또 대답을 또 잘하더라고요. 제가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좀 잘 그려야 되는데. 그림을 잘 그려야 되는데. 대답 잘하더라고. 자, 그럼 이 이상한 도형의 부피는? 자, 이 이상한 도형의 부피는? 이 이상한 도형의 부피는? 자, 이 이상한 도형의 부피는? 봐봐, 대답은 잘 한다니까?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제 힘든 거야. 근데 몰라도 돼요. 언제 하니까요? 대학 가면 배워요. 이게 카발리에리의 정리라고 해서 무게중심 경로 따라가는 거. 근데 의미 없다고. 뭐 생각하면 좋냐면, 야, 동전탑을 쌓는다 쳐봐. 자, 원기둥으로 똑바로 세웠을 때나 흐트러 놨을 때랑 부피 같을게요. 왜 같아? 단면이 일정하기 때문에. 알았니? 알았니? 자, 그럼 얘도 이렇게 쭉 세운 거랑 같을 수밖에 없죠. 뭐가 일정하기 때문에? 단면적이 항상 파이 r 제곱으로 일정하기 때문에. 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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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은 해줘. 근데 아마 여기까지 나온다면 시험은 되게 어려워지니까. 자, 그럼 이제 또 이거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야, 할 거 없어. 이제 봐봐. 여기 하나 하고 밑에 하나 더 하고 네, 하나, 둘, 세 개. 자, 세 개만 하면 끝나요. 게다가 이 두 번째는 진짜 개꿀 문제예요. 1분도 안 걸려요.
자, 그래서 진짜 어려운 거는 지금 요거 하나 딱 남은 건데, 자, 14-11번은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최대한 상상력을 발휘해서, 아니면 네가 배운 대로 야, 너네 풀려서 느끼지만, 씨발, 왜 기울여서 지랄이야, 그지? 똑바로 놓으면 구하기 쉬운데, 기울여서 지랄이야! 그지? 야, 너네 컵 들고 침대에서 컵 넣고 있으면 엄마가 뭐라고 해? 그러니까 치우라 그러지. 그래, 엄마의 마음. 이렇게 기울여놓으면 불안하고, 사람 데다 그러고, 엄마의 마음을, 그냥 불려서 마음을, 그런 식으로 불려서 마음을, 두 가지. 물론 자르는 모양은 전혀 상관은 없는데, 이렇게 하면, 이게 좀 고급진 표현이긴 한데, 이건 관계 찾기가 조금 빡세. 그렇구나. 네. 자, 많이 생각을 해봤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보는 거지. 아니, 왜 기울여 놓고 지랄이야. 사실 물도 평평해지면 좋겠지만, 그냥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그냥 우리가 이렇게 잡은 거죠, 실제로. 왜? 기울인 것보단 이게 나으니까. 아, 왜 센터가 안 맞아? 기울인 것보다 나으니까. 아, 됐죠? 그래서 우리는 누구의 부피를 구할 거야? 자, 이 파란색 부분의 부피를 구할 거지. 자, 그럼 단면을 한번 쌓아보자. 자, 그럼 이거의 단면을 쌓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자, 이 또한 원은 원이지. 원은 원이지. 중심하고 이유라고 그랬죠, 보조선. 자, 그럼 여기서 한번 대답해보자. 자, 여기가 45도라고 했으니까 이제 보면서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럼 이게 이거죠? 여기요. 맞죠? 그리고 반지름이 얼마요? 밑에가 4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는 직각이죠. 그럼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그렇지 않나요?
같지 않나요? 그럼 이제 그 높이는 얼마일까? 써있죠. 아, 그럼 요 길이가 나오긴 나오네? 얼마요? 바로 길이. 그냥, 그럼 얘는 어떻게 잘라? 이렇게 자르죠, 뭐. 이거 두 가지예요. 이 각으로 이렇게 자르는 거. 이렇게 각으로 자르는 거.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할 거야. 조금 더 생각해서 조금 더 생각해서 이 각으로 자르는 거 말고 다른 걸 해보자. 왜냐면 이 각으로 자르는 걸 하려면 기하 벡터에서 정사형 하고 와야 돼. 기하 벡터에서 정사형하고 또 다시 볼 거야. 그래서 그래야지 이제 식세 올려. 자, 각으로 자르는 거 말고요. 그럼 단면을 잡아야 되겠죠. 그럼 어디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라 그랬어? 쌓는 방향의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라고 했죠. 그럼 결국엔 쌓는 방향에 어디로 쌓을 건데? 그게 뭐지? 어디로 쌓을 건데? 똑같죠, 뭐, 4. 4. 이렇게 썼자. 이렇게 썼자. 그럼 여기에 대한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아씨, 진짜. 자, 내가 최대한 이쁘게 그리는데요. 잘 안 보이면, 이따가 뒤에 컴퓨터가 그린 게 있거든요. 그거 보는 거 다시 할게요. 자, 수직인 평면으로 자르면 이런 식으로 돼서, 그렇지 않나요? 아니냐? 아, 지금 요거 수직인 평면, 즉, 이렇게 쌓는다고 치면, 이렇게 쭉 쌓는다고 치면, 수직인 평면이 이거잖아요. 그럼 그에 대한 또 뭘 생각해야 돼? 단면적 생각해야 되죠. 그럼 이거 단면적 구하는 건 또 어떻게 구해? 요 길이들을 구해줘야 되지. 아, 그래, 안 그래요? 자, 그래서 이 길이들은 또 못 구해. 왜냐면 타원을 배워야 구할 수 있어. 알았냐? 그럼 이렇게 쌓는 거는 힘들다 이거야. 다시 쌓자. 잘 생각해봐. 네, 여기 정답이 있어요. 자, 다시 쌓자. 자, 그럼 어떻게 쌓으면 다시 쌓을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이 빨간색으로 계속 잘라.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지. 자, 앞으로 슬라이스. 즉 어떻게 서치하는 거야? 이렇게 서치하는 거지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네, 맞아요. 정확합니다. 잘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밑변의 길이가 얼마죠? 밑변의 길이. 네, 4 맞죠? 자, 여기 밑변의 길이가 반지름이니까 4일 거예요. 그럼 높이는 얼마죠? 네, 4죠. 그럼 이 반지름이 바뀔 때, 즉 이 까만 선의 길이가 바뀔 때 바뀔 수 있죠. 왜? 여기서만 4니까요. 어떻게 바뀌냐 이거야. 자, 누구 따라가요? 바로 이 밑면 단원 따라가요. 됐나요? 자, 그래서 나 이거 그릴 자신이 없어서 여기 덕진님께서 이쁘게 그려줬어. 이걸 볼 거예요.
여기 있다. 자, 봐봐. 역시 답지님은 짱이네. 졸라 잘 그렸어. 아, 나 이 프로그램이 뭔지 모르겠어. 어떻게 그린 거지? 자, 보여요? 네. 자, 결국, 누구 따라 변해요? 요 밑변의 길이는 이 원 따라 변하죠. 그럼 원의 방정식은 네가 알잖아요. 자, 반지름이 얼마인 원? 자, 그럼 여기를 y축으로 이쁘게 잡아놨죠. 그럼 우리가 밑변의 길이, 즉, 이 길이들은, 밑변의 길이, 자른 이 길이들은 이 원의 방정식에 x 값이 됩니까? y 값이 됩니까? 자, 다시. 자, 요 길이들은 이 원의 방정식에 x 값이 돼요? y 값이 돼요? 그렇죠. y 제곱은 다음 세트죠. 네, 맞죠? 자, 그럼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세트제곱. 그런데 화살표 방향이니까 누구로 잡아? 네, 굳이 음수를 잡을 필요가 없죠. 그럼 결국 y라고 쓰고 뭐라고 읽어요? 밑변이라고 읽죠. 자, 그럼 이 각은 항상 단면이 몇 도로 이뤄? 높이와 그리고 여기는 그럼 얼마? 자, 여기 좀 잘 안 보니까 빨간색이다. 자, K번째 단면이 자,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럼 요 길이는 누구와 관련이 있어요? 바로 요 각과 관련이죠. 이 각과 관련이죠. 이 직각삼각형에서 누구야? 밑변, 높이, 그리고 뒷변. 자, 큰 게 얼마였어요? 제일 큰 거. 45도였죠? 그럼 여기 또한 어때요? 닮음이니까 45도겠죠? 그럼 밑변 지금 y라고 잡은 이렇게 잡았는데 높이 또한 얼마가 돼요? 똑같이 되겠지. 왜?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돼야 되니까. 자, 여기 큰 거, 제일 큰 거. 자, 여기 제일 큰 이 까만 거하고 자, 이 빨간 거는 서로 뭐예요? 닮음이죠. 그죠? 자, 그럼 까만 게 45도였으니까 빨간 것도 45도. 즉 1대 1일 거라고. 아하. 그래서 얘도 높이다. 그럼 밑넓이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하면 되죠. 그게 자, 그게 똑같으니까 됐나요? 자, 그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쌓으면 돼요? 보이죠? 이렇게 쌓으니까 x축으로 쌓은 거지. 마이너스 4부터 어디까지? 4까지. 2분의 1은 꺼내고 4 마이너스 x제곱 dx. 자, 얘는 우함수, 비함수, y축 대칭, 원점 대칭. 자, y축 대칭이야, 원점 대칭이야. y축 대칭. 자, 그럼 2분의 1 원래 있고 2배에 0부터 4까지 4 마이너스 x제곱 dx. 구간이 뭐니까요? 벌써 까먹은 거 아니죠? 좌우 대칭 구간이니까요. 됐나요? 자, 그래서 요거 계산하면 끝나죠. 자, 나는 사실 계산 끝까지 할 필요 없으니까 니네 끝까지 다 해라. 알았냐? 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특정한 경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혹시 여백이나 연습장 있으면 이거 한번 정리하자. 시험 기간 때 할까?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할까? 까먹지 않겠어? 알파일 때. 이 각이 45도가 아니라 알파일 때. 공식 만들어 보자고. 자, 공식 만들어 보자. 잘 봐.
아니, 이거 다시 줄 거야. 그러니까 오늘만 봐. 그냥 내가 설명 쭉 할 테니까 그냥 봐. 다시 줄 거니까. 요거 교재 다시 줄 거니까 그냥 설명만 봐. 자, 그래서 아까랑 똑같이 이렇게 잡을 거지? 자, 그럼 누가 이 밑넓이 1 무엇이 됩니까? 반지름이 r인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r제곱이고, 그럼 이 길이가 y값, 즉 y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자, 그럼 여기가 각이 알파고 여기가 90도기 때문에 이 값은 어떻게 구해요? 탄젠트 값이죠. 즉 밑변 y분의 나도 모르는 뭐 k가 탄젠트 알파. k는 얼마? y 탄젠트 알파. y는 지금 이거죠. 그럼 이게 바로 뭐가 돼요? 높이가 되죠. 그럼 단면적 s of x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높이는 y 한 번 더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리고 곱하기 탄젠트 알파. 자, 이 알파는 변하는 수야? 아니면 문제에서 준 상수야? 네. 자, 그럼 정리하면 2분의 1 탄젠트 알파 곱하기, 자, 이거 루트 제곱하니까 r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죠? 자, 그럼 얘를 어디부터 쌓으면 아까랑 똑같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자, 여기가 반지름이니까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쭉 쌓을 거죠? 자, 그럼 요거 이제 아까 똑같이 2배하고 0부터 얘랑 사라지고, 자, 얘는 튀어나오고 숫자니까. 그럼 계산을 해주면 r제곱 x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에 0부터 r. 자, 대입하면 r 세제곱 마이너스 3분의 1 r 세제곱. 즉 얼마? 3분의 2 r 세제곱에 누가 붙어 있어요? 튀어나온 그렇지 탄젠트 알파. 그래서 공식이 완성이 됩니다. 자, 하도 자주 나와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야. 알았니? 자, 아마 시험 범위에서도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데 아마 학교 책에서도 있을 거야. 그러니까 꼭 외워서 쓰도록 하자. 이번 시험에. 네. 어떤 거? 그렇죠. 16-x제곱. 내가 4라고 썼냐? 4라고 썼냐? 미안. 반지름 24니까 16이죠. 내가 4라고 썼냐? 네, 미안해요. 네. 자, 봐봐. 나 존나 많이 틀린다니까. 그러니까 꼭 짚어주세요. 자, 이건 진짜 개꿀 엄청 쉬운 문제라 그랬지. 잘 보세요. 자, 깊이가 x가 되도록 부피 물을 넣으면 깊이가 x가 되도록 깊이 x가 되도록 물을 넣으면 물의 부피는 뭐에 관한 식이 돼요? 부피는 x에 관한 식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밑줄 친 게 깊이가 x죠? 변수가 깊이에요. 그럼 물의 깊이가 얼마? 3일 때지. 응? 그래? 그럼 물의 깊이가 3일 때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x가 3일 때. 부피가 아니라 뭐? 그럼 잘 봐. 얘는 인테그랄 0부터 높이까지 누구 접근한 거? 네. x라고 쓰면 헷갈릴까봐 P로 쓴 거예요, 이번엔. 그죠? 그럼 뭐냐, 문제가. 즉, 네모칸침 문제로 바뀌어서 이건 어때요? 개꿀 문제가 되죠? 구간이 x니까 양변 뭘로 미분해? 자, 12x제곱 플러스 10은 x가 쏙 들어간다 그랬죠? x에다 얼마 대입하라고? 네, 끝. 자, 되게 쉬워. 그중 제일 쉬울 거야, 아마. 자, 그 다음에 수면의 넓이가 22일 때. 그럼 넓이가 22니까 S of X가 얼마일 때? 넓이가 22일 때 S of X가 22일 때. 자, 그럼 요 2차 방정식 풀면 X 나와요, 안 나와요?
그게 물의 깊이잖아. 그래서 꿀 문제지. 말을 식으로 바꾸세요. 말을 식으로 바꾸세요. 말을 식으로 바꾸세요. 자, 그럼 어떻게 바꾸라고? 자, 중요한 변수의 밑줄을 치고, 자, 물의 부피는, 그럼 V는, 보니까 X에 관한 식이야. 아, 그래서 V는 V of X. 그건 이거라고 말을 식으로 바꿨지, 한번. 근데 부피는 실제로는 어떻게 구해요? 0부터. 어디 쌓아? 깊이. 즉, 높이를 쌓는 거죠? 그거 x라고 두자며. 그럼 0부터 x까지 쌓을 거예요. 누구를? 단면적을. 근데 단면적 x라고 써도 되고 안 써도 그만이죠. 왜? 니네가 구분할 자신만 있다면. 근데 우리가 보통 구간에 x 들어가면 여긴 t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썼을 뿐이야. 그냥 네. 그래서 꿀 중에 꿀 문제죠. 이렇게 쉽다고. 자, 그럼 나머지는 집에서 하고요. 자, 오늘 마지막. 자, 코사인 x 위에 점 P에서 x축의 수선의 내림바를 Q라고 합니다. 선분 PQ. 자, 이런 류의 문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라. 자, 하나씩 잘라가면서 그려주면 돼요. 이제 8칸 안 그려도 되겠지? 자, 하나씩 잘라줘. 자, 그럼 누구 그리면 돼요? 네. 어디까지 끝났어요? 여기까지 끝났죠? 자, 거기 위에 점 P에서 그럼 어딘가에 점 P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여기까지 끝난 거야. 자, 그럼 거기서 이제 다음 거 빨간 거 하자.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자, 이게 수선의 발이고 이게 Q죠. 그냥 자, 그 다음에 선분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자, 그럼 선분 이 PQ, 즉 이 파란 선분 이 PQ를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 그럼 PQ, R은 어디 있는 거예요?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 어딘가에 있겠죠. 이 수직인 평면, 여기가 X축이니까 수직인 평면이 어딘가에 있겠죠. 보면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있겠죠. 요렇게 수직인. 그죠? 네. 자, 그럼 이제 요거 수직이야 비스듬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면 안 보일까봐. 자, 봐봐. 이거 점으로 보이잖아. 이렇게 큰 거야. 안 보일까봐. 자, 그럼 이 수직인 무슨 삼각형이요? 정삼각형. 그럼 이 단면적은? 이 단면적은? 이 길이죠. X값이에요? Y값이에요? 네. Y가 누구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길이는 코사인 X예요. 근데 정삼각형이니까 4분의 루트 3 한 변의 길이 제곱. 이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X에 대한 넓이식이지. 단면적. 그럼 얘를 어디까지 쌓아야 돼요? 쭉 쌓죠. 쭉 쌓죠. 어디까지? 인테그랄. 자, 마이너스 2분의 파이부터 2분의 파이까지. 자, 4분의 루트 3은 꺼내자. 코사인 제곱 x dx. 얘들아, 코사인 제곱 x는 y축 대칭이에요? 원점 대칭이에요? 네, 뭐라고요? 네, 그래서 0부터 2배. 그냥, 그럼 얘들아, 이거 적분할 때 부정적분 어떻게 쓰라 그랬죠? 제발. 제발. 네. 1 플러스 코사인 2x로 바꿔서 1차로 내린다. 2x야. 2x. 자, 1차로 내린 다음에 적분하라 그랬죠? 왜요? 제곱은 적분하기가 힘드니까. 실제로 이거 졸라 많이 보여줬잖아. 뭐도 보여주고. 부분적분법도 보여주고, 시한적분법도 보여주고, 다 안 된다는 거 보여줬잖아. 그래서 얘는 2차는 이렇게 1차로 내려서 적분을 실행합니다.
자, 그럼 얘는 나중에 곱하자, 그냥. 자, 그럼 얘 적분 실행하면 2분의 1x, 그리고, 자, 적분할 때 2가 튀어나올 거 아니에요? 밑으로 튀어나오죠? 무엇이에요? 4분의 1 sin 2x. 맞죠? 네. 자, 그럼 이거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럼 계산하면 되죠? 그죠? 그럼 여기에다가 얼마 곱해주면 돼요? 네, 2분의 1 곱사. 됐나요? 그래서 이것도 어때요? 그림이 없고 문제가 기니까 한 줄씩 잘라서 하나씩 표시해서 원하는 부분 누가 키포인트라고? 이 단면적의 넓이. 그러면 뭐가 자동으로 나온다 그랬어? 구간은 자동으로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이 단면적의 넓이에 관한 식을 세워주는 게 중요합니다. 알았나?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돼요. 그럼 근데 저 먼저 할게. 아, 네, 갑자기 나가야 돼. 네, 바쁘신 님 있으세요? 네. 네, 그럼 다음에 할 얘기 있어요? 네, 아니 뭐 좀 조금 뭐 다 끝났는데요, 운동은. 그래? 잠시만요. 네. 자, 이 업은 한번 집에서 한번 해보세요. 이거 업인데 업이 아니야. 되게 편해. 정사각형이라 엄청 편해. 업이 아니야.